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인 똑버스를 이제 김포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똑버스가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행을 마치고 고촌읍 일대에서 정식 운행을 시작한 건데요. 네, 그때그때 승객들의 수요에 따라 경로를 설정하는 방식이라 버스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출근 시간대에는 일반 노선 버스처럼 운행을 하는데요. 그 노선과 이용 방법 알아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평일 아침 6시. 정류장 앞에 한 시민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서 있습니다. 화면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함께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됩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입니다. 승객이 휴대폰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하면 탑승 수요와 교통 상황에 따라 맞춤형 경로로 운행하는 방식. 시범 운행을 거쳐 4일부터 김포시 고촌 일대에서 똑버스 10대가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치랑 시간이랑 이런 게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똑버스는 평소에는 수요 응답형 방식으로 운행하지만 출퇴근 시간대는 이곳 고촌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노선 운행을 하게 됩니다. 똑버스 10대 중 소형버스 4대는 아침 출근 시간대 아파트 단지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합니다. 대형버스 6대는 3대씩 2개 노선으로 나뉘어 운행하는데 출근 시간대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해 고촌 고등학교와 고촌 중학교로 운행합니다. 이후 오전 8시 50분부터 11시 30분에는 김포공항역행 노선으로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김포공항역에서 출발해 고촌 일대 아파트 단지로 향합니다. 김포공항역행 70번 버스가 오전 6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똑버스를 통해 보다 이른 시간에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똑버스가 일반 버스와 다른 점은 반드시 사전 호출을 한 뒤에 부여받은 좌석에 앉아야 하고 버스 호출 시에 정확한 승차 인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 호출은 이용 당일에만 할 수 있고 호출을 취소할 경우 예약 설정 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250%대였던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이 70번 버스 투입과 똑버스 시범 운행 이후 200%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예식장에서 식사를 한 하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식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무심코 먹은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뷔페를 먹은 하객 80여 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식사는 한 1000여 명이 한 것 같고요. 아침에 기준으로는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당국은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강원도로 향하는 전세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먹은 탑승객 2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듯 날이 덥고 습해지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발생한 식중독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6,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8월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을 보면 주로 오염된 달걀에서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발병이 가장 많았고 병원성 대장균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만진 손으로 제조한 음식이나 병원성 대장균이 남아있는 식재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만든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조리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식재료의 변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손 씻기, 두 번째 익혀 먹기, 세 번째 끓여 먹기, 네 번째 식재료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다섯 번째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기, 그다음에 음식물은 보관 온도 지키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날씨가 고온 다습해진 만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통이나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정부가 출생 미신고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아동 8명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지역 군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출생 미신고 아동 10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인데요. 출생 지역별로는 서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 2명, 남동구 1명, 옹진군 1명 등입니다. 이 중 2명의 소재가 확인됐는데 현재 1명은 친부가 돌보고 있고 다른 1명은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명의 아동은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시와 경기도 군포시의 교회 베이비박스와 안산시의 교회 등에 맡겨진 것으로 파악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영아 유기나 아동 유기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천에 수소 통학버스가 도입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 덜 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통학버스 27대를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석 대는 수소 통학버스입니다. 통학버스를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권역별로 운영하는 건 이번이 전국 첫 사례로 수소 통학버스 도입 역시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인천시는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수소 통학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공보육 어린이집을 확충합니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보육 어린이집 300곳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폐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시설도 지원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30%대에 머물고 있는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이 50%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 증상과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이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인체는 외부의 온도 변화, 즉 춥거나 더운 환경에 노출되어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된다든지 또는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계시는 또 취약하신 분들은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을 온열 질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처럼 무더운 폭염 시기에 환자가 급증하게 되고 특히 더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작업을 하시거나 또 고령의 어르신이나 또 아니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심장질환과 같이 만성질환자분들에게서 이러한 온열 질환이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의 주요 증상과 또 발생했을 때 대처법도 궁금한데요. 네, 온열 질환으로 가장 위험한 질환은 열사병인데요. 주요 증상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말씀하시는 게 부정확해지고 횡설수설하시거나 의식 저하가 생기는데요. 체온을 측정해 보면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 있고 더운데도 땀이 안 나고 오히려 피부가 건조하게 말라 있기도 합니다. 바로 119 응급구조대에 연락을 취하셔서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셔야 되는데요. 기다리시는 동안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찬물이나 얼음이 있다면 큰 혈관이 지나가는 목이나 겨드랑이, 서해부 등에 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사병까지는 아니지만 애매하게 어지럽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런 증상 등이 생기시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무리하지 마시고 바로 활동을 중단하시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더운 환경에 노출을 피하셔야 하는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자제하시고 시원한 곳에 계셔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인지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무더운 환경에 혼자 계시지 않도록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고요.
또 온열 질환 초기 증상들을 빨리 알아차리셔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들을 취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충분히 자주 물을 드셔서 소변량이 줄지 않는지, 소변색이 진해지지 않는지, 이러한 탈수가 생기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사업장에서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기본수칙, 그러니까 매일 폭염 특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매시간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또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조치를 하고 또 오개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고 또 특별히 만성질환이 있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민감군 근로자께는 휴게 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든지 또 아이스 조끼 등의 보냉 장구를 또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실내 작업장에서도 적절한 실내 온도와 환기가 되는지 그리고 업무량 조절과 휴식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자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혐의에 가담한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수도권 일대에서 신호나 차선을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80여 차례에 걸쳐 16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 병원과 공모해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밤 9시 10분쯤 부천 원정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손님이 탑승하는 사이에 엔진룸에 급격하게 불이 붙었다는 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공공장소 15곳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13년부터 편의시설과 버스 정류소, 공원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치 희망 수요 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후 문화체육광장 등 15곳에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현재 김포 지역에서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 중인 곳은 라베니체와 버스 정류장 등 547곳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역에서 스마트기기 무선 네트워크 검색 목록 중 Gpublic Wi-Fi.김포를 접속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가 지역에 맞는 컨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해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에 나섰습니다. 계양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곡성과 순천, 부산을 방문해 각 지역의 관광 콘텐츠와 축제를 살펴보고 돌아왔는데요. 계양구는 각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기존 관광 자원에 접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달부터 이 위기 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실직과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질병과 장애 등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입니다. 부평구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해당 가구에 방문을 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최초로 신고한 주민에게는 포상금으로 한 건당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